안녕하십니까. 토론배틀TV의 자유정원 논객 인사드립니다. 문정부가 부동산을 엄청 폭등시켜 놨다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문정부 들어서 폭등했었고 문정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던 것도 사실이죠. 새로운 정책을 많이 내놓은 정부 하에서 새로운 현상이 벌어졌고 그게 부동산의 폭등이라면 문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결국 부동산의 폭등을 유발한 게 아니냐 라는 그럴싸한 연결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현상과 원인의 인과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문정권 들어서 시도했던 부동산 대책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주택의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세금 규제, 이 세금 규제가 핵심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 비싼 것 여러 개 사면 세금 엄청 더 많이 물리겠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부동산 차익을 많이 보면 국가가 사실상의 징벌적인 과세를 하겠다는데 그 정책을 듣고 집 비싼 것 일부러 사야지. 집을 일부러 여러 채를 사야지. 라는 결론을 내린다고요. 세금을 더 내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논리를 연결시키지 못하죠.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들은 결코 부동산 폭등 그 자체를 일으킬 수는 없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폭등을 일으킨 주범은 대체 누구일까? 시작은 2014년 최경환 부총리의 등장과 함께 착착착 진행됩니다. 일단 그가 단행한 가장 첫 번째 밑작업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였습니다. 불과 10개월 사이에 3차례나 2.25%에서 1.50%로 한국은행을 압박하여 인위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여기서 인위적인 금리 하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중에 유동자금을 많이 풀어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묵혀놓지 못하도록 은행이자를 팍팍 낮춰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목표로 하여 시중에 유동자금을 부풀렸던 것일까? 바로 부동산 경기의 부양. 약 2달 뒤인 12월 국회에서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그 유동자금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명백하게 제시해줍니다. 부동산 3법은 다들 아시죠? 첫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부동산 호가를 급등시키고, 두 번째로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했던 거 유예시켜서 초과이익을 주택 소유자가 100% 누릴 수 있게 만들고, 세 번째로 한 채만 분양이 허용되던 것을 3채까지 허용시켜서 다주택자를 양성하겠다는 법. 이건 솔직히 대놓고 투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가장 높은 기대 수익률을 보장해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줄 테니 가진 돈이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몽땅 부동산에 투자해라. 이겁니다. 부동산 3법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12일에 한 차례, 그리고 2015년 6월 11일 또 한 차례 금리를 팍팍팍 낮춰줍니다. 일단 그 조치에 따라 2014년 8월 이후 2018년까지 시중에 약 600조 원의 돈이 더 풀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 막대한 유동자금은 의도했던 대로 부동산으로 몰리게 됨으로써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정부가 의도한 대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박근혜 시절 때 주식시장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었거나 하락했어요.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2000 언저리에서 꿈쩍도 않고 수년간 횡보합니다. 그만큼 실제 경기는 좋은 상황이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만은 2014년 말 부동산 3법의 통과와 함께 그 불경기를 뚫고 상승 추세로 바로 돌아섰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이라는 시장에 쏠려있는 각종 특권들이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입니다. 불경기를 뚫고도 자금이 몰릴 만큼 부동산이라는 투자처가 고수익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투자처. 더 깊이 가자면 이 얘기는 만약에 경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라도 하면 그 체질이 유지되는 한, 즉 부동산이 가장 매력적이다 라는 그 체질이 유지되는 한 더욱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문정부 들어서 실현됩니다. 문정부 들어서 글로벌한 훈풍과 함께 2000 수준에 머물러 있던 종합집가지수가 상승하고 불경기가 풀립니다. 시중의 유동자금은 증가했는데 여전히 부동산의 투자 매력은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처보다 극강인 상황. 결국 늘어난 자금들은 여전히 매력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되고 그걸 원동력으로 부동산 경기는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결국 저는 오늘날의 부동산 대폭등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시스템을 안일하게 승계해버렸다는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승계한 주체는 분명히 문정권이죠. 그 점에 문정부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국가 주도로 의도했던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는 입장이냐? 그것도 딱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상황에 맞는 패러다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당시는 전반적인 경기가 극도로 정체되어 있었고 부동산 경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경기를 되살릴 방법으로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부양이라는 구체적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혁신 성장의 모델을 제시했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박근혜 탓에 폭등이 왔으니 책임은 모두 박근혜가 져야 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불경기라면 응당 시도해야 마땅했을 경기 부양책을 적당한 시기에 시도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정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정책과 정책 실효의 템포는 긴 호흡으로 느리게 이루어지기에 그 정책으로 인한 피크가 나타나는 시점은 정책을 시행한 그 정부가 아니라 그 다음 정부일 수도 있다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문정부는 왜 현 시점에 효과적으로 이 과열 상황을 진압하지 못하는 것인가?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부동산 정책과 실효의 템포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시행 시점과 실효 시점의 시간 간격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습게도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려고 온갖 힘을 다 썼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내내 오름세를 보였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부양시키려고 온갖 힘을 다 썼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선 대체로 정체해 있거나 살짝 올랐습니다. 박근혜 때는 부동산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위적인 경기 부양 작업에 실제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의 피크가 박근혜 때 왔나요? 아닙니다. 다음 정부인 문정부 때 그 피크가 왔습니다. 노무현 때는 어땠습니까? 노무현 때는 부동산 경기 억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위적인 경기 억제 작업에 실제로 들어갔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노무현 때 왔나요?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은 그 다음 정부인 이명박 때 왔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패턴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상당히 느린 템포로 진행되는 분야다. 지금 당장 각종 규제를 추가하고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여 그것이 지금 당장의 가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저는 이 물음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는 긴 호흡에서 분명히 문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을 발휘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당장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한 효과가 나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되어야지. 다음 정부쯤 가서야 효과가 나타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정부의 현 정책은 뭔가 그 정도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라며 반론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노리고 접근하자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보유세 자체를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매겨버리고 초과 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해버리고 재건축 자체로 얻을 수 있는 수익구조 자체도 아예 폐지해버리고 다주택자들의 시세 차익은 철저하게 국가가 특별세율로 징수해버리는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명백합니다. 당장의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는 칭찬을 듣게 되어서 이 시점에선 기분 좋을지 몰라도 지금 시점에서 과도하게 책정해버린 강력한 힘, 억제를 향한 강력한 힘이 이젠 더 이상 억제가 필요 없는 시점에까지 강한 관성으로 작용하여 다음 정부가 그 시대상에 맞는 정책을 펴는 데 있어 강한 촉쇄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때의 부동산 부양 정책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 시점에서 정당한 명분을 갖고 단행되었던 정책이지만 중용을 저버리고 좀 과하게, 아니 많이 과하게 정책을 폈던 측면이 명백합니다. 임기 내에 가시적 효과를 보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담긴 과한 부양책을 썼던 결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부동산 경기 부양이 필요치 않은 이번 정부에까지 그 강력한 상승 추세가 꺼지지 않아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억제 정책을 지금보다 조금 더 펼 필요 정도는 있겠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임기 내에 실효를 달성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과하게 가다 보면 그 부작용은 다음번에 나라를 맡을 누군가가 떠안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이야 부동산 과열을 막는 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패러다임이지만 다음 정부 또는 그 다음 정부에서는 어떤 상황이 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만약 훗날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부동산 경기가 전 세계적 추세와 맞물려서 하락 추세로 가는 경우 그땐 또 문재인이가 정책을 잘못 펴서 부동산 시장이 다 망해버렸다고 반자본가적 정책을 펴고 각종 규제로 자유로운 거래를 막더니 급기야 부동산 시장 자체를 꽁꽁 얼려버렸다고 욕을 하겠죠. 이 모든 부동산의 침체가 문재인 탓이라면서. 그런 일이 무조건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미 봤습니다. 노무현 때 그런 꼴을 우리는 이미 봤어요.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노무현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양극화를 유발했다고 맹비난했었고 그것에 책임을 느낀 노무현은 가시적 성과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면서 각종 규제책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에는 집값이 잡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가면서 집값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그냥 바로 급냉 추세로 가버렸죠. 글로벌 경기 호황이 무너지면서 노무현 때 시행했던 각종 투기 억제 조치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경기를 완벽하게 급냉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이 나서서 다 뭐라 그랬습니까? 노무현이 각종 거추장스러운 부동산 규제를 하도 많이 발동시켜 놔가지고 부동산 업계가 다 망해버렸다고 또 노무현 탓하지 않았었습니까? 노무현이 집값을 다 올려놨다고 맹비난을 퍼붓던 언론과 보수정당이 이번에는 노무현 때문에 집값이 다 떨어졌다고 정반대로 맹비난을 퍼붓는 꼴을 우리는 모두 지켜보지 않았었습니까? 집값이 오르면 올랐다고 욕하고 떨어지면 또 떨어졌다고 욕하는 상황. 그런데 언론과 보수정당은 원래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우리는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꼭 임기 내에 과하게 억제해야지 하는 조급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적당한 시점이 되면 꺾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흐름을 한번 타게 되면 지금 마련해둔 투기 억제책이 적당하게 실효를 보는 시점이 존재할 것입니다. 만약 단기 성과에 급급하여 제도적으로 너무 과한 규제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버리면 어쩌면 지금 당장에 불을 끄고 추세를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 진정한 대세 상승을 멈추고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 장치로서 작용해버릴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오히려 과도한 냉각이 급속하게 찾아와서 실물 경제의 연쇄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온건한 수위 조절을 유지하려는 감각을 상실하고 과도한 정책으로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는 것은 지금은 뭔가 성취감을 느끼게 해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나를 옥죄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정부가 아직까지 뜨뜻미지근한 규제책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의 좀 더 강력했던 정책, 그것이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비난했었는지 그 경험이 축적된 부분도 분명히 큽니다. 집값을 못 잡고 있다면서 무능하다고 비난하는 세력들, 어이없게도 집값 좀 잡으려고 각종 규제책을 내세우면 곧바로 세금 폭탄 맞았다고 징징댑니다. 아니 그럴 거면 집값을 못 잡았다고 욕하지나 말든가. 생각 같아서는 그런 소리 하는 이들에게 진짜 세금 폭탄 맛을 한번 보여주고 확실하게 집값 상승을 초전박살 내버리면 나름 시원하겠는데 그렇게 중용을 상실한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위 조절의 끈을 놓지 않은 채로 지금보다 살짝 더 밀어붙여 주십시오. 그 정도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